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정말 뜨겁게 다시 주목받고 있는 종목 일진전기를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진전기를 보면 아직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선주 아닌가? 전력 관련주라는데 결국 구리값 따라가는 종목 아닌가?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일진전기를 다시 보는 이유는 단순한 전선 테마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 한가운데에서 변압기와 초고압 전력기기 쪽의 체질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주와 실적 숫자로 점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초고압 중고압 전선뿐 아니라 초고압 변압기, GIS, IPV, 리클로저 같은 송배전 핵심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 사업장은 화성, 홍성, 안산 등에 걸쳐 있고 홍성 공장은 변압기와 GIS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자료에는 초고압 변압기, 특고압 및 초고압 GIS, IPV 등 전력 시스템 핵심 기자재를 개발 생산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즉, 이 회사를 단순히 전선 회사라고만 보면 반쪽만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구리선이 아니라 전력이 부족한 시대에 누가 고부가 전력기기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은 마진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북미 송전망 증설, 신재생 확대, 전력망 보강 이런 흐름이 모두 결국 변압기와 송배전 장비 수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정기신문과 최근 증권사 보고서들은 일진전기가 북미 데이터 센터와 송전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하고 있고 증설 효과가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일진전기는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 둘째, 최근 왜 이렇게 시장의 시선이 강하게 몰리는가? 셋째, 실적과 수주가 어디까지 받쳐주고 있는가? 넷째, 지금 주가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할 기대와 리스크는 무엇인가?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일진전기는 어떤 회사인가? 일진전기는 전선과 전력기기를 함께하는 종합전력 인프라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사업을 크게 나누면 두 축입니다. 하나는 전선 부문입니다. 초고압 케이블, 중저압 케이블, 배전용 케이블 관련 접속제와 공사까지 포함됩니다. 다른 하나는 중전기 부문입니다. 변압기, 차단기, GIS 같은 송변전 핵심 장비가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축 중에서 지금 시장이 더 높게 평가하는 쪽은 점점 중전기 부문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전선보다 변압기와 전력기기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익성을 만들 수 있고 특히 북미 초고압 변압기 쪽은 기술 장벽과 납기 장벽이 높아 아무 회사나 바로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선 대비 수익성이 높은 중전기 매출 비중 상승이 일진전기의 이익 체질을 바꾸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8년 일진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되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고 최근 기사들에서는 전 세계 80여 개국으로 진출하며 해외 비중을 확대해온 종합 중전기 기업으로 소개됩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의 스토리가 단지 국내 한전 발주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북미와 중동까지 연결된 글로벌 수주 회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진전기의 과거 이미지는 전선회사에 가까웠다면 지금 시장이 주는 프리미엄은 전력기기 체질이 강해지는 회사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재평가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최근 시장이 왜 일진전기를 다시 보기 시작했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대형 변압기 수주입니다. 2026년 1월 일진전기는 자회사 ILJIN 일렉트릭 USA와 약 1976억 원 규모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급 지역은 미국이고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계약은 미국 내 발전 사업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미국 판매법인이 일진전기에 재발주한 형태였고 525kV급 초고압 변압기 등 총 24대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설명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첫째, 규모가 크다는 점입니다. 둘째, 단발성 납품이 아니라 2029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공급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미국 전력시장 안에서 일진전기의 입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일진전기는 캐나다 엘버타주에 건설 예정인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 이 프로젝트에 따라 245kV 초고압 변압기 21대를 내년 상반기부터 납품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후 공시에서는 ILJIN, 일렉트릭 USA와 518.8억 원 규모 변압기 공급 계약이 잡혔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캐나다 프로젝트 관련 실행 계약 흐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번 공시까지 포함해 캐나다 시장 누적 수주 잔고가 약 1억 1,185만 캐나다 달러, 원화 약 1,209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주 하나 더 나왔다가 아닙니다. 미국 발전 사업자 프로젝트, 캐나다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이 키워드가 말해주는 것은 일진전기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돈이 몰리는 전력 수요의 중심부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서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서버를 돌릴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멀리서 끌고 오려면 송전망이 필요하고, 송전망과 변전소, 데이터 센터 내부 전력 변환 과정에서 변압기와 중전압 설비가 대거 필요합니다. 유안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산은 상위 전압 개통 투자와 변전 설비 수요를 동시에 자극하고 일진전기가 강점을 가진 전압대의 설비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즉, 일진전기는 단순히 전력 테마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AI 인프라 확장 전력망 투자 확대 초고압 변압기 전력기기 수요 증가라는 구조 안에서 실질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3사 실적은 정말 좋아졌나? 결론부터 말하면 좋아졌다 수준이 아니라 레벨이 바뀌는 중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진전기는 2026년 2월 공시에서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2조 445억 원, 영업이익이 1,512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약 29.6%, 영업이익은 약 89.6%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권가와 기사들도 이를 최대 실적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숫자는 그냥 보기에도 강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구성입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선사업부 매출이 1조 5,419억 원, 중전기 사업부 매출이 4,99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여전히 전선 비중이 크긴 하지만 중전기 부문 자체가 절대 규모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더 높게 보는 건 바로 이 중전기 부문의 이익률입니다. 유안타증권은 2026년 1분기 예상치로 매출 5,586억 원, 영업이익 508억 원, 영업이익률 9.1%를 제시했고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2026년 연간 매출 2조 3,264억 원, 영업이익 2,176억 원을 전망하면서 본격적인 증설 효과와 고수익 프로젝트 비중 확대가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안타증권 역시 2026년 연간 매출 2조 3,750억 원, 영업이익 2,110억 원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숫자는 약간 다르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같습니다. 2026년은 증설 효과가 실적에 본격적으로 찍히는 해라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봐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출이 늘어나는가? 둘째, 이익률이 같이 올라가는가? 그런데 일진전기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량이 늘고 제품 믹스가 좋아지고 고정비 레버리지까지 붙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민감 업종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그림입니다. 보통은 매출이 늘면 원가가 같이 올라 이익률이 제한되는데 지금 일진전기는 오히려 고수익 중전기 비중 확대가 이익률을 밀어 올리는 구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4. 왜 지금 이익 체질이 바뀐다고 보는가?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일진전기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시장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증설 효과입니다. 전기신문은 일진전기가 홍성 공장 증설 등을 통해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왔다고 보도했고 증권사 보고서들은 2026년을 증설 효과 반영의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안타증권은 실적 개선의 핵심으로 증설 효과와 중전기 부문 비중 확대를 꼽으며 북미양 고단가 변압기 비중 확대와 장기 수주 잔고의 매출 인식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동시에 작동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만들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어도 고수익 물량 비중이 지금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요가 강해졌고 증설된 공장이 본격 가동되고 북미 중심의 고단가 변압기 물량이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예전과 다른 마진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회사를 과거 평균 PER이나 과거 평균 밸류에이션만으로 보면 안 된다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좋은 업황이 아니라 실적 체질이 상향되는 구간에 프리미엄을 줍니다.
수주 잔고는 얼마나 쌓여 있나? 수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장 이번 분기 실적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치 먹거리가 이미 확보돼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진전기의 중전기 부문 수주 잔고는 2025년 말 기준 약 10억 달러, 원화 약 1.6조 원 수준입니다. 다른 기사에서도 2025년 말 기준 일진전기 수주 잔고를 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한두 분기 실적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매출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최근 물량이 2028년은 물론 2029년 물량까지 상당 부분 수주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적었습니다. 이 표현이 맞다면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슬롯이 이미 수년치 채워져 있다는 건 회사가 단지 지금 바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바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에서 떠올려야 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실적을 잘 냈나? 가 아니라 이 회사는 앞으로 몇 년간 실적을 낼 재료가 이미 쌓여 있나? 일진전기는 후자 쪽에 답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6. 그럼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도 설명되나? 네, 어느 정도 설명됩니다. 유안타증권 4월 14일 보고서 기준으로 일진전기의 4월 13일 종가는 83,000원, 52주 고가는 89,500원, 저가는 22,550원입니다. 최근 12개월 절대 수익률은 268.1%로 제시됐습니다. 단순히 테마 한번 붙어서 오른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이 회사를 아예 다른 등급으로 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더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평가가 빠르게 진행된 종목은 항상 다음 질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도 싸냐? 좋은 건 다 아는데 이제 늦은 거 아니냐? 실제로 유안타 보고서의 2026년 예상 기준 PER은 27.4배, PBR은 5.6배로 제시됩니다. 이미 절대적으로 아주 싼 주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10만원, 11만원, 12만 4천원 등으로 올려 잡는 이유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단순한 전선회사 기준이 아니라 중전기 성장주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 수혜주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등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지금의 주가는 싸다고 말하기보다는 비싸 보여도 실적이 더 빨리 따라붙으면 소화 가능한 가격이냐. 이걸 판단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7. 이 회사의 강점은 무엇인가? 저는 일진전기의 강점을 5가지로 봅니다. 첫째, 전선과 중전기를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전선만 하는 회사, 변압기만 하는 회사와 달리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 안에서 포지션이 넓습니다. 초고압 케이블과 송변전 기자재를 모두 다루는 구조는 수주와 레퍼런스 확대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미 수주 레퍼런스가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미국향 약 1976억 원 공급 계약, 4월 캐나다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관련 수주 소식은 단순 기사성 재료가 아니라 실제 시장 진입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중전기 부문 수익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선보다 중전기 쪽이 수익성이 높고 이 비중이 올라가면 전사 이익률 체질이 변합니다. 넷째, 수주잔고가 실적 가시성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이미 1.6조 원 수준의 중전기 잔고가 있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몇 분기 앞이 아니라 몇 년 앞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증설이 숫자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증설할 예정이 아니라 이제는 증설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기대 구간에서 검증 구간으로 넘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8. 그런데 리스크는 없나? 물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 리스크를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이미 1년 수익률이 200%를 훌쩍 넘었고 시장 기대가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보다 정말 그 숫자가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못 맞추면 흔들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납기와 생산 역량 리스크입니다. 전력기기는 아무리 수주가 많아도 제때 만들고 제대로 납품해야 돈이 됩니다. 전기신문은 전력업계 전반이 숙련공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고 일진전기 관계자도 초고압 변압기는 고객 요구에 맞춰 빠르고 정확하게 생산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인력과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주가 실적으로 바뀌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가와 환율 변수입니다. 전선 쪽은 원재료 가격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고 해외 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환율 영향도 함께 봐야 합니다. 회사가 해외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대형 해외 프로젝트가 많다는 점은 기회인 동시에 변수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기대치가 너무 앞서갈 가능성입니다. 지금 시장은 일진전기를 과거의 일진전기가 아니라 미래의 일진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기대는 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투자, 북미 발주, 증설 가동률, 믹스 개선이 예상보다 느리면 주가가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리포트들이 제시한 높은 목표주가 자체가 오히려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집니다. 9.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헷갈리는 지점은 이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더 볼 수 있나?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은 추격 아닌가? 조정 오면 끝나는 건가? 아니면 더 큰 추세의 중간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종목을 단기 재료주로 볼지 실적 성장주로 볼지 정해야 합니다. 만약 단기 재료주로 보면 이미 최근 수주 뉴스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 성장주로 보면 아직 2026년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히지도 않았고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회사가 2026년에 보여줄 숫자가 현재 시장 기대를 넘느냐, 맞추느냐, 못 미치느냐. 저는 일진전기를 볼 때 단순히 전선주가 강한 애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전기 비중이 올라가며 이익 체질이 올라가는 회사가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 속에서 재평가받고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석은 최근 증권사 보고서들의 공통된 통과도 맞아 있습니다. 10 숫자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진전기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2조 445억 원, 영업이익 1,5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약 29.6%, 89.6% 증가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미국향 1,976억 원 규모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말까지이고 기사 기준 총 24대의 525kV급 초고압 변압기 공급으로 설명됐습니다. 2026년 4월에는 캐나다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관련 약 1,200억 원 규모 초고압 변압기 수주 발표가 있었고 이어 자회사 ILJIN 일렉트릭 USA와 518.8억 원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중전기 수주 잔고는 약 1.6조 원 수준으로 보도됐습니다. 증권사들은 2026년 매출을 대체로 2조 3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2,100억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증설 효과 본격화, 북미 고수익 물량 확대, 중전기 비중 상승을 핵심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시장이 왜 이 회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11. 그럼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저는 일진전기의 향후 흐름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강한 시나리오입니다.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하고 북미 추가 수주가 이어지고 증설 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가면 시장은 2027년까지 선반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전선 테마가 아니라 전력기기 성장주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회사 측이 상반기 중 추가 대형 수주 소식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점도 이 시나리오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실적은 좋지만 이미 기대가 높아 주가는 박스권에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적 발표 때마다 좋은데 더 좋은 게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은 이미 어느 정도의 체질 개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약한 시나리오입니다. 수주가 있어도 매출 인식 속도가 기대보다 느리거나 원가 생산 낙기 이슈가 생기면 단기 조정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급등주의 특성상 좋은 스토리 하나가 꺾이면 차익 실현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숙련공과 생산 역량이 중요하다는 업계 기사도 결국 이런 리스크의 반대편 근거입니다. 12. 주주환원은 어떤가? 일진전기는 2026년 3월 보통주 일주당 500원 현금 배당을 결정했고 관련 공시에 따르면 4월 중 지급 예정으로 안내됐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기사 기준 약 0.9% 수준입니다. 배당이 아주 높은 종목은 아니지만 실적 성장과 함께 배당도 전년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라왔다는 점은 회사의 이익 증가가 주주환원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배당주로 볼 단계는 아닙니다. 시장 관심의 본체는 어디까지나 성장성입니다.
즉 배당은 보너스일 뿐 핵심은 수주와 실적입니다. 13. 제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일진전기는 지금 전선회사에서 전력기기 성장주로 재평가받는 과정 한가운데에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예전 기준으로 보면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회사가 아니라고 시장이 판단하면 예전 기준은 의미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지금 기대가 너무 커졌는데 숫자가 못 따라오면 주가는 생각보다 매섭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끝났다, 이렇게 볼 종목이 아니라 실적과 수주가 주가를 따라잡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14.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진전기는 지금 전선주에서 중전기 성장주로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북미 수주 실적 성장 증설 효과까지 맞물리며 시장 재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지금은 기대 구간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볼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수주 실적 이익률. 이게 유지되면 상승, 흔들리면 조정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진짜 체질이 바뀌고 있느냐. 감사합니다.